왕비마마의 친구사랑, 환경사랑, 친환경 교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경도서는 침묵의 봄입니다. 글 레이첼 카슨, 출판사 에코리브르입니다. 제목이 침묵의 봄이죠? 과연 무엇이 봄을 침묵하게 만들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이 봄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침묵의 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표지에 힌트가 있습니다. 새가 쓰러져 있는 그림.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해충뿐 아니라 새들이 죽어 봄에도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그 당시 미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제목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알려진 침묵의 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언론의 비난과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는 화학업계의 거센 방해에도 카슨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인식을 이끌어내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현대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암연구소는 DDT의 암 유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각 주들의 DDT 사용 금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봄을 읽은 한 상원 의원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자연보호 전국 순례를 건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구의 날 4월 22일이 제정되었습니다.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는데 지정이 된 배경이 레이첼 카슨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책을 접하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 44쪽에 쓰여진 부분을 발췌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DDT는 1874년 독일 화학자에 의해 처음 합성되었지만 살충제로서의 효능이 발견된 것은 1939년이었다. 그 즉시 DDT는 질병을 옮기고 한밤중에 식량을 축내는 해충들에 대항해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발견자인 스위스 파울 밀러는 노벨상을 받았다.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서인지 사람들은 DDT를 별 해가 없는 물질로 여긴다. DDT의 무해성에 관한 신화는 전쟁 중 수천만 명의 군인, 피난민, 포로들의 몸에서 이를 박멸하는 데 처음 사용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진 데다 즉각적으로 어떤 나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소화기관이나 폐를 통해 천천히 흡수되는 이 물질은 일단 몸속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부신, 고환, 갑상선 등 지방이 풍부한 신체 장기에 축적된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간, 신장, 그리고 장기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보호막인 장간막에도 쌓인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유독물질들이 공장에서 몇 마일 떨어진 마을의 가축들, 새들,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뿌려 주변 모든 식물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사례 등 지표수, 토양, 식물, 동물, 사람에게까지 얽혀진 생태계 전반에 걸친 피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이런 해충들, 잡초들을 없애는 방법으로 살충제와 제초제가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비단 이 문제가 1970년대의 미국 문제만이 아님을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구 페놀 사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사람들이 한 일의 피해가 고스란히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환경교육 강의를 들으며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실천이 나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더불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함께 한다면 조금 더 멋진 세상으로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고전 침묵의 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환경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사랑, 환경사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